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나스닥과 S&P 500 모두 정말 중요한 자리였는데 10월 첫날 상승해 주어서 일단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 증시는 10월 첫 거래일에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상승한 이유로는 경제 지표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온 데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슈였던 머크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용 알약이 입원 가능성을 50%가량 낮춘다는 3상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금일 3대 지수를 살펴보면 다우는 1.4% 상승, 나스닥은 0.8% 상승, 그리고 S&P 500은 1.1%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크게 상승해 주었는데요. 긍정적으로 봐야 할 부분도 오늘 다시 음봉까지 내려갔다가 그대로 우상향해주는 지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날의 저점이 9월 조정의 마지막 저점을 찍고 반등해주는 그림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간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4.9%, 5.4% 하락해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냈는데요. 다우지수도 같은 기간 4.4%나 떨어지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아직 더 떨어질지 앞으로 상승해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현재 저점 부근에 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먼저 10년물 국채금리를 살펴보면 오늘 크게 하락하면서 1.5대에서 1.4대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채금리가 1.5% 밑으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인 점 때문에 저가 매수세 유입이 들어오지 않았나 합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28로 전일 25보다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시장은 여전히 공포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맵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맵인데요. 먼저 머크는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용 알약이 입원 가능성을 50%가량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8% 급등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틸리티를 제외한 10개 업종이 모두 올랐으며 에너지와 파이낸셜, 금융주, 그리고 머크 발표로 인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인들의 8월 개인 소비 지출은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전월 대비 0.8% 증가세를 보였으며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달과 같은 30년 내 최고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8월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 오르고 전년 대비 4.3%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다면 전월 대비 0.3% 오르고 전년 대비 3.6% 상승했는데요. 이는 전달과 같은 수준으로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근원 PC 가격지수 전년 대비 상승률 3.6%는 1991년 5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이는 소비가 살아나고 있으며 물가는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외 경제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9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61.1로 집계되며 예상치를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 59.9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이 같은 높은 물가 상승세는 결국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의회의 임시 예산안 처리로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막았지만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미 하원은 당초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에 대해 전날 표결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단독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당 진보파들과의 강등으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10%가량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했던 엘살바도르가 화산 에너지를 이용해 비트코인 채굴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또 다른 이유로는 파월 연준 의장이 가상화폐를 금지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반등하고 있으나 경기 둔화와 부양책 축소 등 시장의 위험 요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직 악재들이 많은 상황이라 현재 이게 조정의 끝일지 아직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만 현재 나스닥과 S&P 500은 아무리 봐도 저점 부근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 부근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럴 때 분할 매수, 줍줍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제 S&P 500이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에 와서 2배 SSO와 3배 UPR로 분할 매수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는 이미 2차 매수 타이밍에서의 분할 매수 비중은 모두 완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차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나스닥도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이 오면서 QLD와 TQQQ 3차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매일매일 어깨 부분에서 샀었는데 어제는 다행히 저점 부근에서 잘 샀네요. 3차 매수 타이밍은 QLD에 투자할 남은 현금의 50%를 며칠 동안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인데요. SSO 역시 저는 2차 매수 타이밍에서의 매수 비중은 모두 며칠 동안에 걸쳐서 분할 매수 완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3차 매수 타이밍이 오면서 현재 분할 매수 2일차입니다. 앞으로 더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그와 상관없이 정해진 비중은 며칠 동안 모두 분할 매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제 9월 한 달 동안의 조정이 끝나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정이 아무리 길어도 10월을 넘기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는데요. 9월 한 달 동안 버티시느라 모두 고생 너무 많았고 저 포함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버티면 계좌가 플러스로 양전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에도 곧 2022년이 써질 텐데 2022년이 되면 현재의 가격으로는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주식은 우상향 종목에 빠르게 투자할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복리 때문이고요. 개인적으로 오를 땐 즐길 수 있는 10월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편안한 토요일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